드디어 필기시험 퍼밋을 받았습니다. 임시운전 퍼밋을 받았습니다. DMV에 가서 번호표를 받는 데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린 것 같고요. 번호표를 받고 나서 대기를 한 40분 정도 하고 시력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임시운전 퍼밋을 받았습니다.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승을 하면 운전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오후 2시쯤 듣고 3시에 이 카페 앞에서 만나서 운전 연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토렌스 DMV 근처에 있는 85도씨 베이커리고요. 티솔트 카라멜 커피를 구매해서 먹으려고 해요. 망고 판나쿠타도 샀거든요. 맛있게 먹으면서 운전 선생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합격 라이센스. 합격. 드디어 제가 운전 면허 실기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운전면허 후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5월에 온라인으로 필기시험을 봤어요. 온라인으로 보면 대기도 없고 웹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시험을 한국어로도 볼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때 바로 잘 통과를 했고 그걸 조금 미루고 있다가 9월에 퍼밋을 이제 DMV 가가지고 퍼밋을 받고 왔고 실기시험을 보려고 운전 연수를 2번을 받았어요. 여기 현지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이 가르치는 방식이 다 너무 다르고 형식도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주먹보고 형식으로 많이 가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3시간, 두 번째가 2시간 이렇게 5시간을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렇다 할 도움을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막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늦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7월 말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 실기시험을 진짜 봐야겠다 하고 제가 필기시험은 좀 그냥 무리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관공서들이 일 처리가 늦다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망각하고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DMV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 한 달 후에나 가능한 거였어요. 8월 말로 예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 열심히 운전 연습을 했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또 다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험 보는 지역을 주로 담당하는 강사분을 아름아름 소개를 받았어요. 정말 이분은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강습 방식도 저랑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정말 좋은 도움을 받고 8월 말에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전날, 전전날 이렇게 이틀을 4시간, 총 4시간을 이렇게 받았고요. 저는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표정도 나쁘지 않았고 시험을 마치고 감독관분이 이제 마지막에 아쉽지만 나는 너에게 패스를 줄 수가 없다. 30마일로 다녀야 하는 상업지역에서 19마일 속도를 냈다. 크리티컬 에러가 있으니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제 기억으로 그 구간이 길 양쪽에 주차가 쫙 돼 있었는데 흡수를 하면서 갑자기 주차를 하는 차도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되게 좀 혼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크리티컬 에러라고 해서 난 문제 이거밖에 없냐 라고 했더니 그렇다. 너는 속도만 잘 지키면 된다. 너가 원한다면 내일 당장 재시험을 볼 수가 있다. 너가 DMV에 전화를 해서 시험 일자를 잡아라. 그럼 내일 볼 수 있을 거다. 원하냐? 해서 원한다. 전화해서 잡아라 하는 거예요. 전화 연결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뭐 AI가 받았는데 AI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예약이 다 차 있고 너가 시험을 보고 싶으면 한 3주 후에 그때 볼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냐 했더니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주 후인 9월 18일로 이제 예약을 잡았습니다. 제 시험을 보고 이제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데 루트가 한국처럼 딱 정해진 게 없고 원하는 루트대로 가게 되는데 여기로는 주로 가는 루트가 있어서 그 루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그 루트가 바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진짜 특이한 데를 가더라고요. 이상한 데로 막 가고 후진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앞으로도 가봐라, 뒤로도 가봐라 막 이런 걸 내기도 하고 막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하더니 막다른 골목이고 본인도 솔직히 당황해가지고 막 15분 이내로 끝나는 그런 시험이 저는 20분 이상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배웠던 루트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없었거든요. 비보호 좌회전이 2번이나 나오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진짜 돌발 상황이 많았는데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시험을 끝냈는데 다행히 감독관분이 너에게 패스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시험 순서는 일단 시험을 예약한 날 DMV에 가서 접수를 해요. 필기 시험 후에 받은 임시 퍼밋, 차량 등록증, 차량 보험 서류, 동승자의 면허증 이렇게 제출을 하고 서류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면 차량을 가지고 드라이빙 테스트 주문해서 이제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감독관이 와서 창문을 열으라고 채점표를 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룰을 확인하고 사인을 해라 라고 합니다. 사인을 하고 나면 차를 이제 시동은 걸지 않고 온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프리 드라이브 모드 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좌우 깜빡이가 잘 켜지는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이 들어오는지, 경적 소리 잘 울리는지, 헤드라이트, 와이퍼, 딥로스트, 이머전시 플래시, 사이드 브레이크 위치 이런 거 어디 있는지 가리키라고 합니다. 수신호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신호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좌회전, 우회전, 슬로우 월 스탑을 가리키는 손짓이 있거든요. 해보라고 시키고 모든 게 다 끝나면 너 준비됐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명심해라. 시험 이제 시작하자고 하고 감독관분이 이제 조수석에 이제 엔진 시동을 걸라고 합니다. 크게 채점표에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라는 구간이 있고 일반 에러 구간이 있거든요.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에는 한 개도 이제 체크가 되면 안 되고 일반 에러는 15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에러 체크를 할 때 굉장히 빡빡하게 체크를 한다는 점, 시험을 직접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무스하게 출발하고 브레이크 잘 밟고 이런 주행 능력은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고 한국과 다른 점, 캘리포니아 시험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4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에 한국과 다른 교통체계가 많아요. 스탑사인이 보이면 무조건 그 스탑사인 앞에서 3초 동안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멈췄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좌회전을 할 때 한국에는 없는 그런 비어있는 중앙 차선이 있어요. 비어있는 곳에 잠깐 서 있다가 눈치 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고 제한 속도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제한 속도 그리고 제한 속도가 이제 포기가 안 돼 있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시험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한국에서 운전을 능숙하게 오래 하셨던 자기 그런 운전 습관이 있는 분들이 간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시험을 봐서 심지어는 5번 떨어지고 6번 만에 합격을 한 분도 봤어요. 두 번째, 스탑사인에 설 때 3초를 쉬잖아요. 3초를 쉬고 쉴 때 무조건 좌우 전방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대충 눈으로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1, 2, 3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보기에 느껴질 정도로 체크를 확실하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3초를 쉬면서 무조건 이렇게 크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레인 체인지를 할 때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스팟.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고 시험에 대한 조언을 얻고 할 때 블라인드 스팟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개념적으로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고개를 훅 돌려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이드 미러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차선에 있는 차들은 보이는데 내 차에 바짝 붙어 있는 차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뒷좌석 창문으로 확인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확 돌려서 봐야 돼요. 진짜로.
본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진짜 중요하고,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팍팍 돌려야 돼요. 이 부분을 진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교차로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좀 많이 신경을 못 쓰실 때가 많아요. 저도 첫 번째 시험 때는 제가 교차로에서는 잘 확인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시험을 끝나고 나면 채점표를 주는데 채점표에 그 교차로에서 트래픽 체크를 잘 안 했다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팍팍 잘 돌려서 트래픽 체크 잘 해주시고, 블라인드 스팟 잘 확인해 주시고, 감독관이 와닿을 수 있을 만한 오버 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후진 테스트를 할 때 파킹을 하라고 하면 오른쪽 깜빡이 잘 켜고 좌우 확인 잘 해주고, 파킹한 다음에 이머전시 프레쉬를 잘 켜고, 후진을 할 때 이 후방 카메라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손을 꼭 의자에 이렇게 대고, 그래서 사이드 미러랑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후진을 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 운전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시험 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걸 너무 쑥스럽긴 하고 안타까워. 그럴 때 연속 절대 못 붙이면 안 되고, 그거는 크리티컬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실격. 연속 절대 못 붙이면 다시 이제 출발하자고 하는데, 이제 왼쪽으로 나가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블라인드 스팟 다 잘 확인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감독관이 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앞으로 계속 가라, 주차해라, 후진해봐라 하라는 대로 잘 가라보면 DMV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잘 돈 다음에 DMV로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DMV에 가면 시험자들 주차하는 존이 있는데, 이제 거기다 주차를 잘 하고 나면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분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한국과 다른 룰들이 좀 많아서 그게 조금 이제 습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시험을 보면